꿈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수선회 회장님께서 꿈에 대해서 자꾸 방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마지못에서 대한민국 제일 끝에 있는 두륜산 작은 골짜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누구든지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란 여러 가지 표현도 되지요. 자기의 희망을, 또 미래의 희망을 가진 것도 꿈이라고 생각하면, 또 자면서 꾸는 것도 꿈이지요. 근데 꿈보다는 해몽이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꿈보다는 해몽이 좋아야 한다. 그래, 어떤 시골 농부가 어느 날 돼지 꿈을 꿨습니다. 돼지 꿈을 꾸면은 무조건 좋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아마 복권도 사시고 그랬을 겁니다. 돼지 꿈이랑 무조건 좋으니까. 아마 옛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고, 마을에 좀 긁게나 하신 분한테 가서 꿈 해몽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네 오늘 아주 잘 먹은 일이 생길 걸세. 잘 먹을 일이 없는데, 지금 같으면은 먹는 건 걱정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아마 먹는 걸 걱정을 많이 했지요. 그래, 생각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는 어느 집을 가니까, 그때 마침 마을 사람들이 양팀에 나눠져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진편에서 음식을 걸게 장만해가지고 내놓기로 한 내기였던가 봐요. 그래서 마침 그걸 갖다가 먹을 찰나였기 때문에 맛있게 얻어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이 사람이 돼지 꿈을 꿨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다시 그 마을 어른분한테 가서 오늘 또 돼지 꿈을 꿨는데 꿈 해몽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자네는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갈아입을 일이 생기겠네. 그래, 새 옷을 갈아입는다면 애출을 뜻하는 것인데, 애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없는데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집에 오니까는 부인께서 빨리 좀 다녀오란 거예요. 어디를 가냐니까 처갓집에 친척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고 문상을 갔다 왔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돼지 꿈을 꿨어요. 연거푸 3일을 돼지 꿈을 꾸니까 이건 어떤 일일까? 그래서 다시 그 꿈 해몽을 잘하신 분한테 가서 꿈 해몽을 해달라니까는 오늘은 몸조심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은 똑같은 돼지 꿈을 3번이나 꿨는데 각자 달랐거든요. 그래서 몸조심하라고 그래서는 오늘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서 거기서 집에를 가는 길에 앞에 사람이 오길래는 그 사람이 아마 동네에서 가장 깡패 같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시비를 안 해야 돼요. 웃으면서 어디를 가냐고 하니까 이놈 자식이 아침부터 사람 보고 웃은다고. 그래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생각을 해보니 꿈 해몽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라. 그래서
도대체 왜 돼지 꿈을 3번이나 꾼데도 다 다릅니까?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돼지 꿈을 해서 다 좋은 건 아닐세. 그래서 돼지가 처음에 보였던 것은 돼지가 밥 달라고 보였던 거라. 돼지가 꿀꿀꿀꿀 하니까는 주인께서 배가 고픈가 보다. 그래서 밥을 줬거든요. 그래도 밥을 줬는데도 꿀꿀꿀꿀 하니까는 돼지 우리가 추우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집을 넣어주고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또 꿀꿀꿀 우니까는 야 이놈 자식아 밥 주고 옷 갈아입혀줬는데 그래도 우니까는 때리더란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돼지가 실컷 맞았지요. 그래서 뭐든지 자주 나타나면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런 얘기죠.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떡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여름철에 이제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부인께서 이제 정심을 머리다 이고 내왔어요. 정심을 맛있게 먹고 버드나무 밑에서 한숨을 툭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꿈 한 번 기가 막히게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인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어떤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히게 좋다 하세요? 꿈 한 번 참말로 기가 막히대. 그래서 여보 어떤 꿈을 꿨는데 꿈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기가 막히게 좋다 하냐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당신 요즘에 저 아래 주막에 들랑달랑 하더니만은 그 주머나 꿈에 나타났구만요. 이 사람이 생사람 잡지 말라고. 그런데 왜 꿈 얘기를 못 해주냐 이거예요. 그럼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한번 기가 막혔다 하면 싱글벙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부인께서는 궁금하지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꿈을 꿨는데 꿈이 기가 막히게 좋다고 안 하고 얘기를 안 해준 거. 여러분들 때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나 부인께서 꿈 얘기는 하지 않고 좋다고 하면 궁금도 하고. 지금 마찬가지였던가 봐요. 그래, 꿈속에서 그 여자하고 어떤 짓을 했냐고 막 다그치니까 이 사람이 생사람 잡지 말라고. 그 사람은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럼 왜 꿈 얘기를 못 하느냐? 그래가지고 들에서 낮잠 자고 일어난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그냥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 마을에 들에 나왔던 분들이 이제 싸움을 말리고서 도대체 어떤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마누라를 두들겨 패면서까지 꿈 얘기를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술을 받아주면서 꿈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준 거예요. 그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원님께서 아마 여름철이라서 심심했던지, 그래, 꿈이란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누구든지 아무리 좋은 꿈도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떡보라는 사람을 데려오나. 그래서, 이 떡보가 관가 출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원님 앞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대가 어떤 꿈을 꿨는데, 지금까지 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 자, 이 자리에서는 해도 될 자리니까, 이제 꿈 얘기를 해봐라. 사또날이 황공하옵니다. 꿈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또께서 그냥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일개 서민 또 농민이 그때 당시에 아마 사또라고 하면 지금 도지사보다 높았을 겁니다. 삼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또였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을 틀라고 해가지고 권장을 때리란 거예요. 하나 때리면서도 이리도 금얘기를 못하겠느냐. 네,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대를 맞았는 거예요. 10대를 맞으니까 궁뎅이가 다 터지고 그랬는데 꿈얘기 안 한다고 해가지고 형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냈던 겁니다. 집으로 보냈는데 그 애꿎은 마누라 때문에 궁뎅이 살이 물러 터지고 큰 두들겨 맞고 왔지요. 그런데 이 나라님께서도 임금님께서도 심심했던가 봐요. 그래 사또한테서도 그 권장을 맞고도 꿈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뭔가 아주 기가 막힌 꿈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벽보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궁궐을 불러가지고 임금님 앞에서 얘기를 하라니까 상감마마 항공하옵니다. 그저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네요. 야 이놈아 네 목이 몇 개에서 그저 죽여달라 하느냐. 꿈 얘기를 해봐라. 네 항공합니다. 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네가 그런다면은 죽여주마. 그러나 단 3일간 여유를 줄 테니 생각을 해봐가지고 3일 안에 꿈 얘기를 하면 살려주고 꿈 얘기를 안 하면은 너를 처형하겠다. 해가지고 감옥에다 이제 넣어놨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옥졸들이 야 도대체 꿈이란 한틀 지나면 다 필요 없는 건데 네 목이 몇 개나 돼가지고 꿈 얘기를 안 한 것 같다가 네 목숨하고 바꾸려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 가서 얘기를 해라. 네, 나는 그래도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일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꿈 얘기를 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해가 진지 뜬지는 모르되 햇빛은 들어오니까는 해가 뜬 줄 알고 캄캄함을 긋고 감옥에도 그 호롱불을 켰으니까 불을 켜면은 밤인 줄 알았는데 아마 오후 늦은 시간 정도 돼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교도소가 세멘트인데 옛날 감옥은 이렇게 집이나 뭘 깔고 저도 옛날 교도소는 안 가봤습니다만 텔레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 좀 깔아놓고 이 나무로 말이죠. 그런 감옥. 그래 그 지구목이 있었던가? 지구목에서 지 새끼들이 쪼르륵 나온 거예요. 한 10마리가 나오더니만 그 떡보 앞에서 이렇게 놀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지구목에 딱 앞에서 앉아서 새앙쥐 새끼를 탁 때리니까 찍 하고 죽고 한 마리 때리면 찍 하고 죽는 거예요. 그 10마리를 다 잡고 나니까 아마 어미지께서 이제 걱정을 했던가 보죠. 애들이 나들이 갔다가 안 들어오니까는 놀러가서 그래서 어미지가 큰 놈이 얼마나 있으니까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다시 쑥 들어가 버려요. 그 얼마만큼 있으니까는 그 어미지가 다시 나오더니 입에 조그만 막대기를 하나 물고 가더라고요. 그 막대기로서 그 죽은 새끼를 살짝 건드리니까는 그 죽었던 새끼가 새앙쥐가 찍찍찍 하면서 달아서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10마리가 다 살아가지고, 예,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으로서, 자, 희한한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미지가 다시 그 막대기를 물고 들어갈 찰나에 덕보가 그냥 잽싸게 그냥 어미지도 잡았던 거예요. 그 어미지를 때리니까 어미지가 찍! 하고 이제 죽었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막대기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은 게 살아날까? 그래서 그 어미지를 막대기로 건드려 보니까 어미지가 찍찍찍 하면서 살아나서 도망간 거예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막대기다. 그래서 꽃말에다가 탁 찔러놓고 날이 밝았는데 아침에 옥졸이 밥을 갖다 주면서 하는 소리가, 야, 자네 명 길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에 공주마마께서 승하하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상감마마께서 네 꿈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명 길지 않느냐. 아, 그래야고 밥을 먹다가 생각하니까,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거짓말하면 치자. 이 막대기가 사람까지 살린다면은 다행이고, 그런 다음에 죽는 건데, 거짓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옥졸을 불렀던 거예요. 어이, 이리 좀 와보라고. 너 왜 그러니? 아, 내가 지금 공주마마를 살릴 수가 있는데,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야, 너 돌았냐? 임금님도 그단 주치의도 못 살렸는데 네가 생각도 말해라. 응? 너 그새 돌았니? 아니, 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릴 수가 있는데 네가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공주마마는 이미 장례를 치른 다음에 꿈 얘기를 듣기 위해서 임금님께서 나를 부를 때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못 살렸다고 하면은 너도 죽는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살린다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너도 벼슬자리 하나 줄 테니까 얘기를 해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밀가루 같은 건지 번전이라. 자기는 제일 밑에 쉽게 말해서 이제 순경이니까 또 서장한테 말하고 서장은 더 높은 데 말하고 그래가지고 임금님께 이제 들어가니까 아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 빨리 올라라. 그래서 가니까 그 꿈 얘기 안 한 놈이에요. 네가 살릴 수가 있느냐? 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서 살려봐라. 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이 불결하고 그러니까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 좋다. 빨리 그러면 목욕물을 데펴라 해가지고 목욕탕에 가니까 예쁜 궁녀들이 등을 밀어준 거예요. 요즘같이 목욕탕이 큰 게 아니라 통으로 된 그런 통에다가 따뜻한 물 부어주고 씻으란 거죠.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는 언제 그렇게 옷을 준비를 했는지 딱 몸에 맞는 옷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공주방이 어딥니까? 예, 공주방 저쪽이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자비는 이 주위에 얼씬거리지 말고 저만큼 떨어져 있으시오. 부정을 타면 안 됩니다. 또 큰 소리는 너 뻥친 거라. 그래서 공주방에 혼자 들어가서 보니까 야 기가 막히게 이쁜 거예요. 이래서 공주란갑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있을까. 그래서 살아나면 좋고 안 살아도 좋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막대기로 살짝 건드니까는 휴 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탁 이제 나오면서 공주마마께 꿀물 대령하시오.
잠자고 일어나면 목이 갈증나지요. 그래서 죽었다 살았으니까 갈증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꿀물을 탁 올리라고 그러고 나왔던 겁니다. 아니,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원들도 못 고쳤는데 일개 시골 사람이 고쳤으니 어떻겠습니까? 또 죽은 사람을 또 고쳤으니 더욱더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임금님께서 3일간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공주가 환생했다는 그런 잔치죠. 그래서 잔치 마지막 날 임금님께서 하는 말이, 내 딸 달림이는 이미 죽었던 몸인데 그대가 살렸으니 그대가 책임지는 게 어떻겠는고. 예, 상감마마, 저는 이미 결혼한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주마마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죽었던 몸인데 둘째면 어때고 셋째면 어때겠느냐. 그래서 공주마마를 보니까 공주마마가 좋은지 싱긋 웃음으로 대답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항공하옵니다 했더니만 좋다. 그러면 넌 오늘로서 부마를 아마 해가지고 다시 결혼식을 해가지고 꿈같은 그런 신혼생활에 빠져있는데, 아이 지금 같으면은 무전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래서 빨리 알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옛날인데 어떻게 알았더니 중국 천자께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기국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기인이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내 딸 좀 살려주게나. 그래서 임금님께서 그냥 오케이 그러네. 그거야 문제 없다고. 그래서 자기 이제 부마를 불러다가 중국 지금 천자께서 자기 딸도 죽었는데 살려달라 하니까 그대가 가서 국위선양 좀 하고 오게나. 예. 아직 신혼의 단꿈인데도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역할 수 없어서 중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예, 중국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중국에서는 권륜산이 제일 높다고 그럽니다. 그 권륜산을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고 응 하면서 오는 게 그냥 말들이고 그냥 뒤에 같이 가는 신하들이고 다 놀래가지고 그냥 뭐 혼비백산을 했는데, 이 떡보라는 사람이 그래도 통이 컸던지 호랑이한테 12번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라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호랑이 앞에 큰 소리 한번 팡 친 거예요. 이놈! 나라님의 명을 받고서 천자님의 따님을 살리러 가는데 감히 네가 내 앞을 막고 있느냐고, 썩 물러서지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호랑이도 말귀를 알아먹었던지 고개를 숙이면서 꼬리만 살래살래 흔든 거예요. 야, 저놈이 내 말귀를 알아먹기는 알아먹은데 빗기야만이 가겠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꼬리를 살래살래 흔든 거 보니까 나한테 영무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영무가 있느냐? 호랑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좋다. 너도 내가 뭐 막대기가 사람을 살리는 막대기가 있는 것을 아는 갑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은 일행들한테 이 고개를 넘어가 가지고 주막이 있거든 쉬고 계십시오. 호랑이가 나한테 볼 일이 있다니까 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호랑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등에 타라는 것이요. 등을 살래살래 미니까 그래 좋다.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는데 야
기가 막히고 이거 뭐 이래서 비열한 겁이구나. 그랬다 느꼈던 거예요. 어찌 쏜살같이 달리던지. 그래서 얼만큼 달리더니만은 탁 멈추니까 이 떡보란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매가지고 그냥 앞으로 툭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가 이렇게 굴이 있어가지고 그 굴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가족들이 누가 죽었는갑다. 그랬더니만 그 굴에서 삐쩍 마른 호랑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은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만 사는 호랑이가 나오니까 더 의아해서 이러고 보니까 앞에 와서는 갖다가 입을 뚝 벌리고 있어요. 잡아먹듯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삐쩍 마른 호랑이가 괴로운 뜻이 목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저는 목에 뭐가 걸렸구나. 그래서 목에 걸렸단 말이냐. 거기를 끄떡끄떡 팔을 걷어서 호랑이 입에다가 쭉 넣으니까 목에가 뭐가 걸려있으면 빼냈어요. 빼내니까 거기에 비녀가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잡아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 떡보라는 사람이 또 일장연설했습니다. 이 산 중에 짐승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사람을 잡아먹느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너를 혼내주고 싶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그냥 간다 하고는 돌아서니까 그 어미 호랑이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데리고 온 호랑이한테 물어보니까 호랑이한테 어떻게 타라는 거라. 그래서 등을 타니까 또 어딘가를 쌀같이 달려가서 탁 멈춰섰는데 그때는 내가 한 번 속기 두 번 속냐 해가지고 안전벨트를 매가지고는 호랑이 등에서는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무덤을 팍 파는 거예요. 파니까 거기에서 네모난 상자가 하나 나와서 그걸 떡보 앞에다가 밀어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상자를 툭툭 발로 차니까 넣으라는 값이구나. 그래서 넣으니까 또 한 상자가 들었고 또 한 상자가 들었고 세 번째 넣으니까는 손수건 같은 파란 보자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자기를 호랑이가 더 입에 물더니만 또 그 주위에 있는 무덤을 파니까 이 관이 나와요. 관이 나오니까 호랑이가 앞발로 턱 때리니까 관이 부서지면서 다 썩은 송장이 나온 겁니다. 뼈만 앙상한 송장이. 그래 그 호랑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보자기를 내리니까 거기서 희한한 또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살이 그냥 쫙 붙어버린 거예요. 금세 그냥 살아있는 사람같이로 머리도 다 뼈만 앙상했는데 해보니까는 연세가 드신 할머니라. 그래 야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러고 있으니까는 넋을 바라보고 있으니 호랑이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나한테는 이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막대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살짝 건드니까 휴 하고 일어난 거예요. 아이 추워 그래. 어이구 새벽 달밤에 어스름한 달밤에 옷을 하나도 안 입었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 남자가 아니라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이거 창피해. 가슴을 가리던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도 웃고 떡보도 웃다가 호랑이 등을 타고서 가니까 일행들이
멈추고 있는 주막에 세워졌습니다. 이 떡보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까지 가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 천자의 딸은 1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살릴 수는 있는데 그 뼈만 앙상한 사람을 살려놓으면 이 티보다 더 무서울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러한 고민을 하고서 하다가 이 호랑이가 보자기를 주니까 요즘 말하는 금상첨화라고 그러죠. 그냥 용기 100배 했습니다. 이 호랑이가 떠나면서 그 보자기를 주고 갔기 때문에 예세기계는 의기양양하게 중국 낙양성에 들어가니까 백리밖까지 환영인파가 나와 있어요. 그 동쪽 나라에서 1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천자께서 하루가 급해 얼른 죽었던 딸을 보고 싶어서 내일 살리면 어떻겠어. 그래서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노덕이 들어가지고 죽었으니까 한 달 후에나 합시다. 그래 이제 배짱을 튕겼던 겁니다.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그러니까 중국 천자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안달이죠. 얼른 뭘 좀 했으면 쓰겠는데 여기저기 꾸역꾸역 구경이나 다니고 자기 딸은 살릴 생각은 않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한 달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좀 까다롭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공주 무덤까지는 황토길과 향으로 전부 다 장식을 하고, 그 시체를 파서 공주가 쓰던 방에 안치를 해 놓으시고, 공주방 주위에는 일체 자빈을 범하지 못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일이 전부 끝나가지고 공주방에 시체가, 그 뼈가 안치됐다 하니까 공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자기로 슬쩍 내리니까는 그 할머니를 살렸던 것 같이로 금세 살이 붙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니 10년 전에 죽은 딸을 못 잊어서 나한테 살려달라겠구나. 우리나라의 공주는 미스 코리아 진이라고 하면 이건 유니버시아 진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막대기로 건드니까 살아났습니다. 휴. 긴 한숨을 쉬면서 나오면서 공주마마께 꿀물 내려가시오. 과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살아났습니다. 10년 전에 죽었던 사람과 똑같이 하나도 달린 것 없이. 지금 한다면은 10년 전에 18살이니까 지금 한다고 하면 28이면 늙었을 텐데 그 죽었던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냥 이건 세계 터프감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잔치를 이제 열었던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 한 달 마지막 날에 중국 천자께서 하는 소리가 내 딸은 10년 전에 죽었는데 그대가 살렸으니 그대가 책임지는 게 어떻겠는가. 예, 항공합니다만 저는 이미 본국에 2번이나 결혼한 몸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하면 어떻겠느냐. 내 딸을 맡아라. 누가 데려가겠느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천자의 딸을
세 번째 부위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임금 다음으로 가는 제상께서 찾아왔어요. 어디만 눈물로 하소연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일국을 다스리는 제상이 됐는데 내가 어려서 조실부모를 해가지고 부모한테 효도를 한번 해본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니 내 부모님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러지 하고 그럼 부모님 시체를 갖다 집에다 모셔놓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날짜에 가서 살려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만 중국 또 병부상서 지금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 또 찾아와서 이제 첫째 부인이 죽었는데 보고 싶어서 죽었으니까 내 부인도 좀 살려주시오. 그러지요. 또 살려주니까 며칠 지나니까 금은보화를 어떤 분이 엄청 많이 싣고 와가지고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이분께 중국에서 제일로 가는 부자인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애첩이 죽었으니까 애첩 좀 살려달라고 하시오. 살려달라고. 그러지 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중국의 임금님께서 부모를 여인 자식 마음이나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이냐. 살려달라는 사람은 다 살려줘라. 그래서 방을 붙인 거예요. 자, 부모를 살리고 싶은 사람, 자식을 살리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길가에다가 시체를 놔둬라. 그래서 방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는 일일이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중국 땅이 크니까 말 타고 이제 다닌 거예요. 이제 말 그냥 막대기에다 해가지고 버자기하고 막대기하고 그냥 막 살아나고 1년 동안 그러고 다녔더니 사람이 그냥 엄청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자식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 오래 놨더니 저거 큰일 나겠구나. 빨리 불러라. 그래서 떡보를 불렀던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 나라 가. 그래서 사랑스러운 셋째 부인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오니까 이 압록강까지 우리나라에서 마중 나온 거예요. 국위선양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돈도 많이 벌었겠지요. 그래서 많이 이제 벌어가지고 왔는데 왜 우리나라 오니까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도 어디냐? 서울 여기서 가까운 경혜로입니다. 경혜로에서 잔치를 이제 벌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공주를 오른편에 앉히고 중국 천자의 딸을 왼편에 앉히고 임금님께서 장만해주는 그런 주안상에 턱 앉아있는데 이 경북궁 저쪽에 한쪽에서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가만히라고 듣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 부인 목소리 같아. 그래서 상감마마 왜 그러냐. 밖에서 소란 피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아마 제 부인 목소리 같습니다. 그래? 빨리 불러라. 그래서 불러서 오니까 남루한 옷차림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얼굴이에요. 이제는 양쪽에 앉았으니 어떻게 앉을 수가 있어야지. 앞에 앉아. 내가 지금 앞에 앉으니까 상감마마께서 그래 그대가 떡보부니까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죠. 그래서 직접 잔을 주면서 한 잔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말하는 요즘 말은 어주라고 그러죠. 임금님께서 직접 따라주는 술 어주. 그러니까 떡보가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상감마마 왜 그러는고. 전에 꿈 얘기를 못했던 것이 이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주님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고 중국 천자의 공주님을 셋째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님께서 잔치를 벌려준 자리에서 상감마마께서
이렇게 내 본부인한테 술을 따라주는 그러한 장면의 꿈을 꿨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 했을 때 뭐가 풍덩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대기하고 보자기를 경으로 연못에다 빠쳐버렸던 겁니다. 왜 빠쳤는 거? 우리나라는 땅이 적거든요. 그래서 살려놓으면은 이 적은 국대에 얼마나 많아졌습니다. 그때 떡부가 살렸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가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답니다. 근데 이 세 번을 떡볶이에서 장가를 갔습니다. 본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있고 셋째 부인이 있고 그건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준 사위가 됐습니다. 또 중국 천자의 사위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데서도. 또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고. 꿈이 있으면은 희망이 있다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꿈은 꿈으로만 간직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 셋째는 우리의 과거사와 미래사입니다. 노력하게 되면은 그러한 중국 천자의 부마가 될 수 있는 누구나 다 재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꿀물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희비애락을 뜻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조그만 괴로워도 못 견디어 하고 조그만 즐거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희비애락에 집착하지 않고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이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참선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수선의 회원들께서는 참선을 또 많이 하시죠. 참선을 하면은 바로 도를 통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데도 하면 할수록 아리송해져. 뭔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너무 조급하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과일나무에 그 씨앗을 심어 놓고서 매일 물 주면서 빨리 크라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 씨앗은 고라져 버립니다. 또한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실력이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묘목, 그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각자 달라도 때가 되면은 그 나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빨리 효용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꾼데도 꿈이 또 잘 맞고 어떤 사람은 또 꿈을 꾼데도 개꿈만 꾸고 그렇습니다. 각자 묘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각자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묘목들이. 아무리 비틀비틀하니 자란 나무도 그것은 또 가치가 더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틀비틀하니 자란 나무는 또 분재용으로서 사용해가지고 값이 또 훨씬 더 나왔잖아요.
나가는데, 그도 이제 주인을 만나야만이 갑이 나가는 것이고, 주인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그것은 한 나무도 안 됩니다. 아궁이에 들어갈 나무도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조급하니 서두르지 마시고 꾸준히 하면은 필경에는 각자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 남도에, 남도가 아니고 반도 제일 끝에 조그만 웅덩이에 사는 피라미가 감히 이 한강물에 올라와서 헤엄을 한번 쳐봤습니다. 수영이 미숙하더라도 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서 성불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네, 제가 어머님 모태에서부터 그 기독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2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는 게 또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반대로 출가의 길을 갔었는데 어느 시점인지 제가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방황을 해가지고 산 위로만 배낭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절대적으로 제가 처음에는 이 불교란 전혀 몰랐으면 미신적인 그런 종교, 아주 배타적인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스님과 같이 지리산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걸으면서 그때가 20년 전입니다. 22년 전인데 하루 종일 같이 걸으면서 그 불교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 그 스님을 찾았었는데 그 스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또한 그때 당시에는 법명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법명을 또 물을 수도 없었으며 출가해서 혹시 그 스님을 다시 만날까 해가지고 만행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한 번의 인연이었던지 그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 처음 출가할 때는 제가 평생 먹을 걸 가지고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출가를 하면.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면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대요? 왜 그러냐고. 그럼 절에서 뭘 먹고 사냐고. 나는 그 스님들이 출가할 때 자기가 평생 먹을 걸 가지고 간 줄 알았다고. 그게 아니고 절에 그냥 몸만 가면은 행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이제 됐는데 전혀 돈 10원짜리 하나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같이 이렇게 도수를 배울 수가 있나 하니까 배운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니니까 청화 스님께서 굉장히 그런 도인 스님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 진부라매를 찾아가니까 그때 당시에 청화 스님께서는 묵언을 진부라매에 토굴 해서 묵언을 하고 계시고 상자는 받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현재 제 은사 스님이신 고성원 스님 앞으로 이렇게 출가를 하시라고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고성원 스님 앞에 가서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기 전에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공짜로 해준다니까 한번 해볼 만은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아마 머리를 깎고서 이제 집에는 일체 연락도 하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형제가 구남매인데 7남 2녀입니다. 모두 다 저를 빨리 하느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어디론가 갔으니까. 그래서 출가한 지는 알았단 거예요. 산속에 들어 중된 지를.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제 어머니께서 또 형제간께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이렇게 이제 지배를 했습니다. 군대 때문에 그랬습니다. 군대 기피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또 스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피하면은 공부를 못하니까 순경들만 보면은 나를 잡으러지 않았냐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마친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군대 때문에 지배를 갔습니다. 하지만 하고 많은 일 놔두고 하필 중이 된다고 그 날린 거예요. 왜 하필 중이 됐냐고. 그냥 죽어버리지 그랬냐 이거요. 그래서 네 그래요. 좋습니다. 댓글을 안 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않고. 그래 이제 제가 기피를 했기 때문에 해병대로 그래서 진해로 이제 훈련을 갔습니다. 진해로 갔는데 이거 군대 생활하면 아무래도 중노를 못할 것 같아요. 단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병소에서 단식을 8일간 했었습니다. 일치 안 먹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빠꾸에서 나와가지고 방위 근무를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형제간들이며 조카들이며 전부 다 불교인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불교가 좋다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좋으니까 개종을 해라. 그러한 얘기를 안 했었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하나씩 개종을 하더만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반항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조카들이 삼촌 이제 그만하고 하느님 곁으로 오세요. 형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은 참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은 부처님의 그러한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 가정에서도 또 형제간에 보면은 종교가 다른 분도 있습니다. 내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은 스스로 다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찾아오는가? 스스로 다 찾아오는. 나의 자체 능력의 힘이 에너지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힘이 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딸려가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지남철이고 이것도 지남철입니다. 지남철은 서로 당기지요. 어느 쪽으로 끌려가겠습니까? 이거에 더 크니까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석 힘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에너지 힘이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어떤 것이 에너지 힘을 만드는가? 여러분들 기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기를 받는다. 도대체 기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네. 의문점입니다. 자, 중국에서 말하는 기공법들이 있고 막 그러는데 다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보면 오체투지를 많이 했습니다. 오체투지. 또 요즘에 또 절 많이 하죠. 법당에 가면은. 그러한 것이다. 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많이 하게 되면 나의 에너지가 강해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의 텔레파시가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력수가 약하다고 보세요. 여기서 불교 방송이 지방에는 안 나옵니다. 이제는 지방 방송이 생겼으니까 나지만서도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북 방송은 저 멀리 남쪽 제주도에서 나옵니다. 중계해소가 없는데도 나오는 것은 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각자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사업을 하려다. 또 직장인 하는데 승진을 해야 되는데 또 인덕이 없다. 여러 가지들 부합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에너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힘이 강하게 되면 다 도와주게 됐습니다. 끌려온 것이거든요. 또 멀리 가게 됩니다. 나의 텔레파시가. 그래서 지금 텔레파시라는 힘이 지금 인천 앞바다에 배가 침몰한다고 합시다. SOS 무전을 치는데 가까운 인천 해양경찰대에서 구조를 해줄 줄 알았더니 저 멀리 일본 배나 중국 배가 가서 구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건 거기와 주파수가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장사를 지금 한다고 합시다. 우리 수선의 회원이기 때문에 수선의 회원들이 지금 1000명이다. 1000명이 뛰면 1000명이 한 사람씩만 다녀가고 그 사람을 또 연락해주면 장사가 잘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부칙이요.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선회라는 그런 걸 갖다가 의지하고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은 미스가 된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내가 개업을 해도 잘 될 것이다. 현상유지는 될 것이다. 현상유지에서 뭐합니까? 요즘 장사는 밑가밭에 번전이라 하지만서도 남아야 장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인체 에너지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한 기르는 방법을 가서 참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108배씩 한 것도 가장 좋습니다. 인체 에너지의 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 고행할 때 얼마만한 요가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몸이 그냥 비쩍 마를 정도로 바늘방석 같은데 요가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앉아서 고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24시간 앉아보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내 인체 에너지 힘을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절을 많이 하게 되면 108배라도 많이 하게 되면은 굉장한 그러한 힘이 강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3000배를 시켰던 것입니다. 각자의 인체의 에너지 힘을 길러기 위해서. 그러한 데서 또 상이 없어지기 위해서. 자, 참선하게 되면 굉장히 그래도 상이 더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법주사 강원을 다닐 때인데요. 이제 조교사 서울에 와가지고 잠깐 스님 어디 계세요? 그러더라고. 네, 법주사 강당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을 졸업하고 송광사 선방에 이제 있을 텐데, 선방에 이제 해제라고 올라와서 스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네, 송광사 선방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하, 이렇게 다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이 높아지더라고요. 아상이. 그래서 참선만 굳이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너무 또 상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 데서 아상도 없애주면 자기의 인체, 에너지 힘을 또 길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 해야 됩니까?